자, 요약집 갑니다. 오늘 대리부터 갑니다. 대리. 자, 법률행위 의사표시. 네 문제 했어요. 네 문제. 이 앞주에. 오늘은 대리 세 문제. 무효취소 조건 기한. 각 한 문제씩 세 문제. 6문제. 6문제 잡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요약집 잘해요. 요약집. 요약집 여기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자, 대리 갑니다. 첫 번째 볼게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대리권하고 대리행위 이 두 군데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대리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 지 몇 달 됐어요? 11, 12.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8개월 됐어요. 8개월. 그죠? 8개월 많이 됐죠. 1월 순환 거치고 3월 순환 거치고 5월 3순환 거쳤죠. 임원 빼고 3순환. 근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원래 그래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간 게 있어요. 30년 됐는데. 저 30년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간 데가 있어요. 법이 어려워요. 법이. 자, 그동안 이해된 것도 있고 이해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또 이해됩니다. 이해 안 된 게 또 이해되고요. 시험 하루 전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시험장 들어갑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고요. 이해 바탕에서 가급적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 안 되면 외우면 되는 거고 이해하면서 외우고 같이 병행해야 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외우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자, 갑니다. 5월달에 이해 안 된 게 이번에 또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이해되도록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지금 과정은 좀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자, 대리권. 법률행위로 발생합니다. 임의대리. 법률 규정으로 발생합니다. 법정대리. 자, 수요행위. 그게 수권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수권행위 나오면 임의대리예요. 임의대리. 자, 대리권의 범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2번하고 3번. 2번. 대리인은, 자, 중심 잡아요.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현금 가지고 오면 받습니다. 대리인이 돈 받습니다.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이해됐어. 누구한테나 얘기했어. 대리인 돈 받을 수 있대. 이해된 거예요. 자, 하지만 3번. 대리인은 해제 권한은 없어요. 해제는 처분하는 거예요. 계약을 날려버리는 거죠. 계약 당사자 본인만 날릴 수 있어요. 대리인은 해제 권한 없다. 오, 이해됐어. 자, 4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 체결도 나오고 이행도 나와요. 포괄적 이 말이 나오죠. 포괄적 대리인이래요. 느낌이 와. 많이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 그거예요.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았다. 이 대리인은 그러면 포괄적으로 수권받았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 날짜가 있었는데 그걸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 권한을 많이 줬으니까. 범죄 흔적은 포괄적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로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자, 이제 넘겨요. 이 세 개만 하면 돼요. 나머지 나와봤자 흘러가요. 정답은 2번, 3번에서 바뀌어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이거 알아야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 즉, 본인이 수권하면서 특별히 말을 안 했어요. 특별히 권한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럴 때 이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느냐. 법이 딱 정해놨어요. 보존행위 하세요. 보존, 지키는 행위니까 뭘 지키겠어요? 본인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무조건 소수는 할 수 있다로 끝나. 어느 파트에서든지 지켜야 되니까.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다,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볼 게 1번의 기억이죠. 그러면 보존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걸 대리인이 할 수 있느냐, 권한 안 정해진 놈이. 첫 번째, 소멸시효. 내일 모레 본인 어떤 권리가 채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소멸시효는 날라간대요. 대리인 스톱 시켜줬어. 좋은 겁니다. 본인한테 좋은 거 할 수 있다. 자, 본인이 아직 등기 박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왜? 소유권 먹여줬으니까 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본인 채무를 대리인이 갚아줬어요. 연체이자 안 물게 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자, 니은 2번의 니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 처분행위 안 돼요. 처분행위는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처분행위 안 되고 자 대리권의 제한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건 법조문이라. 대리인은 지가 매수인이 되는 매도인이 되는 당사자가 되는 자기계약 안 됩니다. 왜? 비싸게 싸게 사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계약 또 두 놈을 한 놈이 대리한다. 어느 한 놈한테는 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이해하고 외우시고 단 예외를 정확히 외워야죠. 2번 하지만 본인이 하라고 했어. 네가 사 했어요. 대리인 네가 사. 본인이 허락했거나 허락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동의, 허락. 또 이걸 외워야죠. 채무이행은 허락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전제가 있죠. 자기계약 동네니까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의 채무예요. 채권채무. 다툼 없는 채무를 전제로. 본인하고 대리인이 다툼이 있는 채무는 이행 못하죠. 다툼이 있는데.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가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해봐요. 대리인이 돈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본인한테. 자, 갚을 날짜가 됐죠.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어도 지가 자기 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이게 자기계약. 대리인과 본인 사이죠. 그러니까 채무이행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쌍방대리 허용된다. 법무사가 생각나야죠. 법무사, 매도인, 매수인 두 놈을 한 법무사가 대리하죠. 그래서 이 등기신청 쌍방대리 허용된다. 맞는 지문.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 자, 오른쪽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2번에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본인이 3명 대리인 선임했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따로따로 노는다. 하지만 예외. 너희들 각자 놀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머리 합쳐. 공동대리로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법조문 그대로. 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저 밑에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언급은 했지만 굳이 안 해도 돼요. 나도 흘러가요. 정답쯤 아니란 얘기예요. 저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대리권 소멸. 외워야죠.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가 있고 2번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사유가 있어요. 자, 먼저 공통소멸사유. 첫 번째, 본인은 사망 한 가지예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이 죽었으면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그 다음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네요. 대리인이 맛이 갔네요. 대리인이 거지됐네요. 그러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지. 대리인이 맛이 갔다고 성년 후견이 게시됐다고 그러면 맛이 가면 공짜로 막 날려버려요. 본인 재산을. 그러니까 소멸시켰고 대리인이 파산 거지됐대요. 그러면 횡령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서로 법이 딱 정해놨죠.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맛이 갔거나 거지됐다고 안 해도 돼요. 이해하면 대리권 소멸되겠네. 자, 조심할 거 기억을 외워야지.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한정 후견 개시 판결을 받았다. 이건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성년 후견 개시 판결하고 한정 후견 개시 판결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완전히 막았을 때만 저 판결을 받았을 때만 소멸이고 한정 후견 개시 선고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을 장난치는 거죠. 1번도 나오고 기억도 나오고 잘 나와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굳이 막 별 3개까지는 안 봐갔죠. 자, 2번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법정대리는 아니죠.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소멸사유가 2개가 있어요. 자, 임의대리는 수권으로 태어나죠. 자, 수권할 때 나오는 게 원인된 법률관계예요. 위임계약. 위임하죠. 위임. 내 일을 맡기는 거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수권에는 반드시 위임이 따라요. 위임.
이 계약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했죠. 이건 덜 나와요. 뒷놈이 잘 나와요.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했다가 거두어 드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팔면 안 되겠죠.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하죠. 임의대리 투기 소멸사예요. 그 밑에까지 나오죠. 기억.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자, 대리권 남용. 자,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자 갑이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요. 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아파트 팔았습니다. 병하고 매매계약.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했죠. 하지만 대금 받은 걸 횡령해버렸죠.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 본인을 배신했죠. 횡령했으니까 갖고 튀었죠. 반드시 대리권 남용은 대금 갖고 튀었다. 이 사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배임적 배신했구나. 자기 이익, 누구 이익이요? 대리인 지. 대리인 지를 위한 대리인 자기. 그러면 원칙 대리권 범위 내죠? 대리권 범위 내니까 이거 본인에게 그대로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니까 있을 유. 본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따라서 대리인이 대금을 갖고 튀어버렸을 때 본인은 돈 한 푼 못 받았죠. 5억. 그래도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왜? 있을 유니까. 유효. 채권 채무 있죠. 소유권 이전 채무 있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하지만 책임져야 되죠. 하지만 2번. 상대방 병이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갑을벽을 항상. 상대방 병이 의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대요. 또는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갖고 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놈을 왜 보호해 주겠어요? 대법원이. 법원은 보호하지 않아 이런 놈.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너 임마 소유권 못 먹어. 본인한테 안 줘도 돼요. 그러려면 본인한테 효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주로 알 수 있었다가 나와요. 항상 알았다보다 뒷놈이 나와요. 왜? 이게 어렵거든. 알 수 있었다 이렇게도 나오고 빨리 선의과실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가 선의과실만 알면 안 돼.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로 몰랐다. 까꿀로 선의과실. 그때는 본인에게 무효. 본인에게 무니까 소유권 채무 없죠.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무권대리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다 이렇게 장난친 적도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X예요. 유권대리. 유권대리니까 원칙 본인에게 유효 효력이 있다. 책임진다. 하지만 무효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비진위 규정 유추 적용 여기까지. 비진위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 씁니다. 대법원이.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무효 무니까 알 수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달달달 해야 돼요. 그래야 곤란합니다. 자 넘깁니다. 대리권 끝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절대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자 대리행위 두 번째 측면이죠. 의리병하고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말하죠.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줄여서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는 동네가 세 군데가 있죠. 첫 번째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매매계약 할 때는 현명해라 본인 이름으로 해라. 그 다음 대리행위에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일단 목차부터 보는 거. 목차 동네를 파악해야 돼요. 대리인의 능력 문제. 그래서 대리인이 매매계약 할 때는 크게 봐야 돼요. 먼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현명하고 나는 갑 대리인으로 나왔소 하고 병한테 얘기하라는 거고 이 매매계약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매매계약을 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은 없어도 되는지. 자, 첫 번째 현명주의. 이게 가장 안 중요하죠. 자, 본인을 위한 것은 표시해야 되죠. 2번 현명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매도인 갑 적고 매수인 병 적고 그 다음에 자기 대리인 중간에 표시하죠. 갑 대리인을 이렇게 계약서에 3명 다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기억력 대법원 판례죠.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지 이름은 안 적고 본인 이름, 본인 도장만 찍어도 괜찮다. 유효.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죠. 니은. 위임장 제시하고 아예 대리인 자기 이름만 계약서에 썼대요. 본인 이름은 안 썼대요. 이것도 괜찮대요. 그래서 본인 이름만 적어도 되고요. 계약서에 대리인 지 이름만 적어도 괜찮다. 느끼시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2번이 더 중요하죠. 현명하지 않았대요. 대리인이 나는 갑 대리인 의리요 하고 현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계약했다는 얘기죠. 병하고. 그러면 말을 하지 않으면 일단 상대방 모르는 걸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무슨 얘기냐? 본인한테 효력을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 네가 책임져 그거예요. 결국 책임 못 지겠죠. 손해배상 해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웁니다.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이 병을 상대로 현명 안 한 경우 나 착오야. 착오 취소할래.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지. 착오가 아니에요. 현명을 안 한 거지. 착오는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현명 안 한 게 뭔 착오겠어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 못한다. 뭐 이건 덜 중요해요. 밑에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현명 안 했죠. 하지만 상대방 병이 이놈이 갑 대리한 걸 알았대요. 또는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상대방은 을은 말 안 했지만 대리인으로 나온 걸 알았죠.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동그라미 1번.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 동네 문제가 발생해요.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선악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본인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병하고 계약서 쓴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해요. 왜?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법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현장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약서 쓴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 이게 대리인 기준이죠. 어마어마하죠. 자, 오른쪽 1번. 이 매매계약에 비진이, 통정, 착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본인은 착오가 없었는데 대리인이 착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대리인만 봐요. 대리인이 착오 있으면 착오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통정했으면 통정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보지 않아요. 따라서 그대로 이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그대로 미쳐요. 대리인이 착오가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가 있죠. 누가? 본인이. 대리인이 통정하면 무조건 본인에게 가짜 통정 무효가 돼요. 본인이 통정 안 했다고 해서 나 유효야 이렇게 주장 못 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 기준으로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해요. 중요한 게 2번이죠. 사기 강박. 특히 사기. 자, 1번이 잘 봐야죠. 대리인 을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했다. 여기서 수도하는 거예요.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사기쳤다는 얘기지. 대리인을.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대리인 기준 사기 당한 거예요. 본인이 사기 당했든 안 당했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리인이 사기 당했기 때문에 사기의 효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단 누가 취소하느냐 여기까지 봐야죠. 본인이 갑이 취소해야 돼요.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행위로 나면 대리인 사기 당했군 취소할 수 있다로 먼저 끝나야 되고, 누가 본인 갑이 여기까지 연결됐으면 맞는 지문. 본인 갑이나 취소할 수 있다를 장난쳐요. 없다로. 갑을 을로 장난쳐요. 장난쳤으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반사의 불공정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1번 반사에는 이중매매에서 나오죠. 제2매수인 갑을 병 그리시고, 이 매수인 병이 지가 바쁘니까 대리인을 시켰죠. 그런데 대리인 이놈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다. 본인은 당연히 적극가다 안 했겠죠. 하지만 본인은 보지 않죠. 대리인 기준. 대리인 네가 적극가담했어. 무조건 제2매매. 지간계약이 제2매매니까. 제2매매는 반사회. 반사회니까 본인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 무. 제2매매는 무효.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 없다. 무, 소유권 없다. 지가 선이라도. 선의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대리인 기준. 그 다음 2번.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 시켰죠. 근데 대리인이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판 거야. 의리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럴 때 주관적 요건, 공박, 경설, 무경험,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이에요. 하지만 대법관이 곰곰이 생각했죠. 이 법조문 그대로 작동시키자니까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와. 뭔가 깨림치게. 아하, 그렇구나. 대리인은 급하지가 않구나. 아버지가 급하지.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판결문을 대리인 기준으로 딱 써놨죠. 근데 다음날 고친 거예요. 아하, 아버지가 급하구나. 공박은 떼어내버립니다. 공박은 본인 기준.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대리인 기준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박은 아버지 기준이죠. 아버지가 급하죠. 아들놈 때문에.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 떼어냅니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원칙대로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 그래서 공박은 떼어낸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공박은 이해하고 아버지가 급하지. 아버지가 급하지. 자, 대리 능력.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한번 이해를 또 해보자고요. 대리인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죠. 그러면 원래 법률행위 할 때는 5살짜리가 할 때는 부모 동의 받아야 돼요. 부모 동의. 즉, 그래서 우리 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막간 사람도 혼자 계약하면 안 되겠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주거나 그래서 법률행위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놈을 위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아니, 대리인, 의리, 매매계약 법률행위 하는데 왜 법률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가 아니니까. 막간 사람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 5살짜리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5살짜리를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랬죠. 괜찮아요. 지가 아니거든요.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지 아파트 아니니까. 본인 거죠? 그러니까 품는 거예요. 대리인 지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본인 아파트를 파는 거니까 제한능력자 보호주의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립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 없어도 된다. 즉 제한능력자라도 본인이 선임만 한다면 5살짜리든 막간, 피성년 후견이든 또는 파산한 사람이든 어찌됐든 다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똘똘한 5살짜리를 미성년자를 대리인 선임했죠. 그랬더니 이놈이 역시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에 팔아버렸죠. 1,000원짜리하고. 자, 본인은 5억짜리 아파트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잘 팔았든 못 팔았든 그대로 효과 받아요. 근데 본인이 병을 찾아가죠. 병, 얘 꼬맹인지 알지? 얘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우리 법이 취소할 수 있대. 부모 동의 안 받고 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아이스크림에 넘겨야 된다.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선임했으면 그대로 효과 받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2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선임했으면 그대로 효과 받는 거지 지가 선임해놓고 딴짓거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어마어마하게 5번 나왔어요. 2번이. 그래서 정답지문 그 중에 2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절대 취소할 수 없다. 단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요. 5살짜리도 매매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라. 이건 덜 중요해요. 괜히 했어.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지금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판단 능력은 있어야 돼. 이것도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야 최소한 판단 능력은 있어야지. 자, 효과 기소. 전부 본인에게 기소. 따라서 하나만 하면 돼요. 다 본인이 해야 돼. 본인. 의무도 본인. 갑병 부담. 그래서 기억. 상대방 병은 대리인한테 뭔가 할 수 청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본인하고 정산해라. 갑병 의무 부담. 대리인한테는 할 수 없다. 갑한테 가라. 자, 이 정도 하면 됐어요. 자, 프린터 갑니다. 자, 우리가 8개월 공부하니까
금방 요약하죠? 가장 중요한 거. 왜? 여러분들 이제 알아먹거든요. 전에는 흑판에 대고 하나씩 그래가면서 설명해줬죠? 반드시 그 단계가 필요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30분 만에 전에 막 2시간 한 걸 이제 딱 해도 여러분들 알아먹잖아요. 8개월 고생하셔서 그런 거예요. 프린트 봅니다. 대리의 삼명관계 15회 이후 작년 32회까지 X지문이에요. 무려 18년. 발음이 이상하니까 20년으로 할게요. 20년치 정답지문이란 얘기예요. 정답지문에다가 장난쳤어요. 즉 무지 중요한 지문이다 이거예요. 요약집에 다 있어요. 반드시 이 X지문 훈련하시고 그 다음 요약집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돼요. 이것만 보면 내게 덜 돼요. 덜. 물론 되긴 되지만 이걸 장난쳤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별 3개, 5개 박혀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줄은 제가 사선 그라겠죠. 틀린 부분. 사선 그으실 분은 그으시고 그리지 않으실 분은 안 그려도 돼요. 나중에 또 읽어보고 확실히 반대. 절대 제가 추가 필기하지 말아야겠어.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필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걸 잘 모르겠으면 요약집 그 해당 파트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찾아서 이유를 어디가 틀렸는지 그거 하세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사선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1번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죠? 시험 보듯이 정확하게 읽고 판단해봐요. 자, 1번 방금 했으니까 90%는 맞춰야 돼. 1번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까지는 없다. 그럼 중심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결하느냐?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일단 읽었죠? 그러면 이제 중심으로 가.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없다고? 아닌데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는데 X 이렇게. 그래서 한번 중심 잡고 중심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병이 주면 돈 받아야지. X. 2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 대차 및 이를 위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네요. 자, 대리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중심 잡아요. 대리인은 이렇게만 읽는 거야. 해제 권한은 없다. 일단 읽어요. 두 줄은 읽어야 돼. 그 다음 중심을 뽑아. 중심은 일단 읽은 뒤에 제가 말하는 게 중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푸세요. 일단 읽었죠, 제가. 아니요, 대리인은 해제 권한 없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3번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포괄적 대리권 가진 자는 중도금 포괄 났다고 소수로 가지 말아요. 읽어요. 중간에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 대리권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 권한은 있지만 그렇지. 상대방에 대해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포괄적 대리니까 날짜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 X 이렇게. 4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잠깐 권한을 안 정했어. 그거군. 보존행위만이 아니라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지. 많이 틀렸구나. 이렇게. 제가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보존행위만 아니지.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지만 X. 5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잠깐. 임의 대리인이 본인 미등기 부동산 등기하기 위해서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보존행위로서 그냥 할 수 있어. 특별수권 없어도 돼. 등기 박을 수 있지. 보존행위. 특별수권이 있어라? X. 수권 없어도 보존행위로 등기 박을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도 있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지문 하나 읽어보고 요약집 가면 3개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 부동산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이렇게. 6번 본인 허락이 없어도 다툼 있는 채무행위에 대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잠깐. 다툼 있는 채무라고? 안 돼.
허락 없으면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지 다툼 있는 채무는 안 되지. X. 그렇죠? 다툼 있는 채무는 안 됩니다. 다툼 없는 채무에 대해 X. 7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 날짜가 도래했네요.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한번 데려가야 돼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날짜가 왔다고. 아, 돈 갚을 날짜가 왔구나. 그러면 대리인은 자기가 받을 돈 본인 허락 없이도 자기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채무 변제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허락 없어도 날짜가 됐으니까 자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X입니다. 변제할 수 있다. 거의 민법은 서술로 장난쳐요. 자, 8번.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헤이. 이거 쉬워.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 X. 어마어마하게 장난쳐, 이렇게. 자, 9번.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본인은 사망 한 가지인데 X. 본인은 사망 한 가지인데 아하, 너는 대리인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맞겠구나.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막갔어. 파산. 거지됐어. 대리인. 본인 자리에 대리인 들어가면 맞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그러니까 X. 10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헤이! 대리인이 거지됐네. 그러면 소멸한다로 끝나야지. X. 11번.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네요. 자,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아니요. 성년후견 개시로 떠야 돼.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X. 12번.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의 공통 소멸 사유이다. 수권행위인데 임의대리만 나와야지. 대리권 수여한 행위, 법률행위죠.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의 특유 임의대리만 나오면 소멸사유, 공통 소멸사유가 아니죠. X, 공통이 사선 들어가는 거예요. 임의대리에만 나오죠. 수권행위란 말은. 13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즉 위임계약이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 소멸시킬 수 없다. 잠깐, 위임계약, 원인관계 종료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고? 아니지.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본인은 철회할 수 있지. X. 1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 현명으로 볼 수 없다. 잠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현명이 아니라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인식시켰으니까 이런 거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다음에 옳은 설명은 그런 데서 나온 지문이에요. 이 정도면 대리관계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X. 15번.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했네. 현명하지 않은 동네구나.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에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아이고, 찌까박하게 장난쳤네. 본다를 추정한다로 장난쳤어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한번 X지문 보면 본다도 장난치는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16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공박의 요건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박은 떼어내라겠지. 아버지 기준, 본인 기준, X. 자, 17번.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자지. 행위능력자. 의사능력은 필요하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X. 18번.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입니다. 아하, 어린 놈이군. 본인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아이스크림에 팔면 그대로 소유권 넘겨야 된다니까. 취소 못 한다니까. X.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절대 본인은 대리인 제한능력자 선임해도 절대 취소할 수
없다. 5번 나왔어. 5번. 자, 19번. 상대방 병이 이 계약을 적법 해제했네요. 상대방 병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대리인한테 가지 마. 본인한테 가라. 본인하고 정산해라.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결국 요약집 벗어난 게 아까 하나 있고 흘러가는 거 벗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20년치 없어. 30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집 잘해봐요. 자,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요약집 갑니다. 32페이지. 자, 복대리는 동그라미 1번을 그대로 외워야 돼요. 1번을 외워놔야 밑에 기억부터 5번까지가 해결이 돼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복대리 성질 1번.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고 을이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다. 갑을병 머릿속에 그리시고, 복대리인 병은 대리인, 자 갑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선임했지만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병은 갑 아파트 팔러 다니죠.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 선임은 지 이름으로 선임. 자, 지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게 나오고요.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수권행위예요. 언제나 임의대리다 이게 나오고,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닐 거고, 본인 이름, 본인 현명하고 할 거고, 성질이 그대로 나와요. 기억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니은 복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본인 이름, 현명, 본인. 나는 갑 복대리인 병이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 이름으로. 디귿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을과 똑같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있다. 법조문. 2번 3번 복대리인은 선임이죠. 선임이 수권행위하고 같은 말이에요.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 법률행위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선임해도 언제나 얘는 임의대리인이에요.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그 다음 5번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해야 대리행위거든요. 근데 지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지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대리행위는 아니다.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 1번에서 지금까지 한 게 다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중간 4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오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자, 새끼 칠 때는 지가 가진 권한 이상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리권보다 초과할 수는 없다.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의존성, 종속성. 자, 대리인의 복인권 책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첫 번째 임의대리인이 있고, 오른쪽 법정대리인이 있죠. 임의대리인,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맡겼죠. 그러면 갑은 을을 믿고 맡긴 거예요. 따라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을은 지가 팔아줘야지 막 딴 놈 복대리인 시켜서 팔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지가 팔아줘야 돼. 하지만 2번 본인이 해 선임해 바쁘다며 승낙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요.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이 때문에 소설은 무조건 잇따로 끝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외웁니다. 1번, 2번은. 임의대리인은 원칙 복인권 없어요. 이유 신뢰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승낙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원칙 없다. 예외 있다. 자,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3번 복대리인이 사고 쳤지. 5억짜리를 1억밖에 못 벌었죠.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한 을은 본인한테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어떤 책임이냐? 전적인 책임 아니에요. 이유는 본인도 개입했죠. 승낙해줬거나 연락이 안 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본인도 개입된 거예요. 따라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임,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했거나 선임 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면 본인에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어요. 이걸 없다로 계속 장난쳐. 있습니다. 자,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법률행위 법률규정 반대듯이 임의대리 법정대리 반대죠. 완전히 반대예요. 법정대리인 아버지는 바쁘세요. 바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선임의 자유가 있는 대신 사고 치면 전적으로 책임지죠. 하지만 2번이 나오죠. 법정대리 아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럼 저기 임의대리인 같아져 버려요. 임의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게 선임하죠.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도 불가피하게 선임했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다운돼야죠.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면 무조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어떤 책임?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 지는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자, 복대리권 소멸. 아까 대리권 소멸과 똑같죠. 하지만 사람이 한 놈 더 붙었죠.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언제는 임의대리인이죠. 그러니까 4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사망. 얘 대리인이죠? 복대리권 소멸. 복대리인 지가 사망 성년 개시 파산했어. 그럼 소멸하겠죠. 대리인이 사망 성년 개시 파산. 그럼 먼저 대리권이 소멸하고 어미가 죽으니까 새끼 복대리권도 소멸.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죠. 따라서 임의대리 특유소멸사유가 나오죠. 2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의리병한테 수권했죠. 의리병한테는 수권행위를 거두어 드렸거나 수권행위 처리해요. 그래서 복대리권 소멸은 아까 대리권 소멸을 그거 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게 3번이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오른쪽으로 나온다겠죠.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머리 써야 돼요. 그럼 먼저 대리권이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복대리권도 소멸.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됐다. 그러면 대리권이 먼저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새끼 복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머리 한번 쓰게 나와요. 만약 대리인이 한정후견 개시됐다.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복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결국 복대리는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장난쳤는지 프린트 한번 보죠. 복대리 장난 많이 쳤네. 13개나 쳤네. 그죠? 삼명관계 19개 쳤고. 자, 19개란 얘기는 다음 중 옳은 설명은 그러면 장난을 4개 쳤겠죠. 그런 게 옳은 설명이 많을 때 15개가 넘어가요. 15개가 안 넘어가면 틀린 것을 많이 봐요. 거의 정답점이란 얘기예요. 틀린 것.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야지. X. 앞은 맞지만 뒤가 틀렸죠? 2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X.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잠깐.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 선임된다고? 아니지.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되니까 대리행위가 아니지. 이게 살짝 어려워요. 3번이 살짝 어렵습니다. 지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줘야 돼. X. 4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과 동시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잠깐. 본인의 대리인인 건 맞아. 하지만 대리인, 의뢰 대리인은 아니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지. X. 5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아니라니까. 본인을 대리한다니까. 6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아니라니까. 본인 이름으로 한다니까. 이렇게. XX. 7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 받는다니까. 8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잠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해야지.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야지.
앞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그렇지. 새끼친다고 어미근은 죽지 않지. 전전세한다고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요. 전대차한다고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하지만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 소멸, 원전세권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같은 법리예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습니다. X. 9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아니라니까. 선임이잖아. 너는 선임. 너는 선임으로 태어나잖아. 수권으로 태어나잖아. 복대리인은 언제나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임의대리인으로 끝나야 돼. 임의대리인. 법정. 뒤에 법정이 X예요. 너는 수권으로 태어나잖아. 범죄 흔적이 다 있어요. 민법 좋은 점. 10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수업 중에 안 했어요. 한번 찍어봐요. 어디가 X일까? 어디가 범죄 흔적일까요? 범죄 흔적을 찾아야지.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대죠. 그러면 수권행위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거든요. 자,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대요. 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더라도 이 경우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디가 범죄 흔적? 본인의 명시적 금지죠. 이게 범죄 흔적이죠. 자, 본인이 하지 말랬어. 명시적으로 너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 그러면 선임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었다면 이 경우라도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 보지 않아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명시적 금지가 없을 때 수권행위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11번.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임의대리인을 말해요. 다시 읽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아니지. 너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지. 원칙 없으니까. X. 12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잠깐. 임의대리인 승낙 얻어서 했는데 책임 없다고? 있다니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계속 이렇게 없다로 장난치. 자, 13번. 을 대리인이 복대리인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이 토지 매매 계약하기 전에 본인 갑이 사망했네요. 병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길지만 중심 뽑아냅니다. 병은 복대리. 자, 본인이 사망했네요. 본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이죠. 본인이 죽었는데 얘도 대리인인데 복대리권 소멸한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뽑아내면 돼요. 두 줄 굉장히 길지만 하나만 보는 거야. 아하, 본인이 갑이 사망했다고? 이것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본인 사망. 근데 머리 굴려야지. 본인 사망? 오, 대리권 소멸 사유네. 복대리권 소멸하겠네. 이렇게. 항상 읽고 나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든 외웠든. 자, 10분간 쉬고 협의회 묵건 드릴게요.